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자발적 행위, 비자발적 행위. 비자발적 행위는 강요, 무지. 무지는 선택 무지, 일반 무지, 개별 무지. 그리고 가장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개별 무지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 오행 한번 볼까요?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을 구분했으니 우리는 다음 과제는 합리적인 선택에 관해 논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은 미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사람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는 행위보다 더 훌륭한 길라잡이인 것 같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덕적 미덕할 때 어디를 맞춰야 된다? 중용. 그리고 그 중용을 구분하는 것은 어디의 기능이다? 이성의 기능이다. 그리고 이 이성의 기능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는 거다라는 게 지금 2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합리적인 선택은 분명 자발적인 것이지만 이 둘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것의 외연이 더 넓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 행동,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둘은 굉장히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외연이 누가 더 크다? 자발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 행위 안에 합리적인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0행 한번 보시면 또한 우리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행위를 자발적이라고는 불러도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발적 행위 안에 충동적인 선택이 있는 거고 합리적인 선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표현보다 더 큰 범위는 자발적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합리적 선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합리적인 선택이 뭐냐? 15행에서 5줄 올라오시면 일단은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쭉 나열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욕구, 기계, 소망 또는 일종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평가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합리적인 선택은 욕구이다. 어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우리 15행에서 2줄 올라오시면 또한 자제력 없는 사람은 욕구에 따라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행동하지 않는 반면 자제력 있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행동하고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구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계. 기계는 뭐냐면은 기세 뭐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 당연히 아니죠. 뭐 이거는 약간 충동에 가까운 행위인 거죠. 그러면은 소망은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차이는 뭘까요? 맞아요. 바라는 목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소망하죠. 이루어질 수 있으면 소망하지 않아요. 커피가 이미 있는데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를 갖고 싶다라고 우리가 소망하죠. 왜요?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요. 스포츠카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고 합리적인 선택은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나는 교수 때려치고 박지성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소망할 수는 있죠. 소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되기로 결정했어. 하면은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다 웃잖아. 그렇죠?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 선택과 그다음에 소망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을 소망하는 거고 합리적인 선택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25행에서 2줄 밑에 보면은 또한 소망은 목적에 더 관련되고 선택은 수단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내가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소망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부터 뭘 선택해야 될까요? 축구를 운동을 해야 되죠.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합리적인 선택인 거고 소망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소망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그리고 목적. 그렇지만 합리적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리고 수단인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그럼 뭐야? 통일은? 통일은 소망이라는 것만 뭐예요? 통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의견이지 않냐? 합리적인 선택은 의견이지 않냐? 자,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0행에서 두 줄 내려오시면 합리적인 선택은 의견일 수 없다. 의견은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는 영원한 것들이나 불가능한 것들에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구분되고 좋음이냐 나쁨이냐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의견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론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증명이 되면. 그렇죠. 팩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와 거짓 사이에 있는 게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는 의견에서의 관심은 참이냐 거짓이냐예요. 자, 합리적인 선택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합리적인 선택은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옳음과 그름 그리고 최선의 옳음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옳은 행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옳음 또는 참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 돼. 그렇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뭐야? 참과 거짓이 아니라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 성경에는 10계명을 지켜야죠. 그렇죠? 10계명은 참이에요. 10계명에 반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10계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돼야죠. 적용될 때에는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돼요? 최선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이 적용되는 상황들은 케바케죠. 케바케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선택은 여러분들 물은 몇 도씨에 끓어요? 100에 끓죠. 100에 끓을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팩트니까. 그리고 의견이라고 했을 때는 팩트와 거짓 사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아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은 그러면은 이런 거죠. 물은 100도씨에 끓어요. 그러면 라면 먹을 거면은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냐? 당연히 봉지에 나와 있는 대로 넣어야 되겠지만 2개 끓일 때는 라면 2개 끓일 때는 880ml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최선이 들어가죠. 옳고 그름 이게 아니에요. 최선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뭘 고려해야 돼? 지금 이거를 같이 먹을 사람이 짠 거 좋아하는지 맹한 거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도 마치 무슨 진리와 거짓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선택은 최상과 뭐예요? 최악 사이에서 최상을 최대한 어떤 그 찾아내려고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율법은 참과 거짓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문화를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행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또는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원리 원칙 딱 하나 전달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것을 자신의 상황에서 적용을 시켜야 돼.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그 원리 원칙에 있어서 약간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는 해도 돼.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줘요. 아주 아리스토텔레스가 1112A 15행 한번 볼까요? 합리적인 선택이 우리가 앞서 말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라며 합리적인 선택은 대체 무엇이며 어떤 성질의 것인가? 합리적인 선택은 분명 자발적인 것이지만, 그렇죠? 얘기했죠? 자발적인 것이 모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미리 뭐가 된 것이다? 숙고가 된 것일까? 합리적인 선택은 이성과 사고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다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프로 대부분 뭐예요? 프로라는 표현이 붙으면 먼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숙고에 의해서 어떤 선택한 것, 이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다. 숙고는 그러면은 어디 기능이에요? 이성의 기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합리적인 선택은 뭐예요? 숙고를 통하여서 최상의 선택, 그 선택,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 이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